제발 그만해. 정윤이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회 자리에서 친구들의 조롱이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윤희야, 이거 헌옷 기부 코너인데 너 옷 여기다 놔도 되겠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따갑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친구들이 감탄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와, 누구야? 완전 멋지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남자가 방금 전까지 자신들이 조롱했던 윤희의 남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까요? 친구들은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정윤희입니다. 40대 중반,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평범한 주부죠. 윤희에게는 특별한 철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미니멀 라이프. 많은 것을 소유하기보다는 진정 필요한 것만 간직하며 살아가는 삶 말이에요. 이른 아침 윤희는 작은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옷장에서 꺼낸 원피스를 매만지고 있었어요. 네이비 블루 색깔의 단정한 원피스. 윤희가 가장 아끼는 옷이었죠. 화려하지도 값비싸지도 않았지만 윤희에게는 어떤 명품보다도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 옷이면 충분해. 윤희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원피스를 다림질했습니다.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것도 지역 상공인 모임과 함께하는 자선행사와 연계된 의미 있는 모임이었죠. 윤희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많이 변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거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윤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일에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행사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어요. 자선행사라는 의미 있는 자리에 참석한다는 것만으로도 윤희는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기쁨이 가슴 한구석을 따뜻하게 만들었거든요. 행사장에 도착한 윤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커다란 호텔 연회장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한 발 한 발 안으로 들어섰죠. 연회장 안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윤희야, 저 멀리서 들려오는 반가운 목소리. 윤희는 고개를 돌려 친구들을 찾았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라져 있었죠. 이미 숙은 번쩍이는 금목걸이와 화려한 브랜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영자는 손목에 반짝이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각자의 화려한 옷과 보석으로 자신을 뽐내고 있었죠. 윤희의 단정한 모습은 그들 사이에서 점점 더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 이번에 대기업 납품 계약했잖아. 이미숙의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우린 이번에 새 아파트로 이사했어. 강남으로 말이야. 영자도 지지 않으며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의 대화는 온통 자랑 이야기뿐이었어요. 남편의 사업, 새로 산 집, 아이들의 성적, 최근에 다녀온 해외여행까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서로의 자랑을 쏟아내고 있었죠. 윤희는 작게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정말 좋겠다. 축하해. 하지만 친구들은 윤희의 단정한 차림을 힐끗힐끗 보며 수군거렸어요. 그 시선들이 윤희에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늘 같은 옷만 입고 다녀. 이미숙이 다른 친구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남편이 돈을 안 벌어다 줘. 내가 한 벌 사줄게. 오늘 행사 끝나고 백화점 가자 얘.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윤희의 귀에 따갑게 들렸습니다. 윤희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점점 시들해져 갔습니다. 친구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모처럼 박혔어요. 하지만 윤희는 굳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더 이상한 시선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행사장 한켠에 마련된 코너 하나가 윤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헌옷 기부 코너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시민들이 입지 않는 옷을 기부해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었죠. 윤희는 그 코너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이미숙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마치 악의적인 장난을 떠올린 사람처럼 입꼬리에 비웃음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일부러 윤희 쪽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윤희야, 이거 헌옷 기부 코너인데 너 옷 여기다 놔도 되겠다. 순간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봤어요. 윤희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마치 뺨을 세게 맞은 것처럼 따가웠죠. 농담인 거 알지? 이미숙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악의가 가득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깔깔 웃으며 윤희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들이 윤희에게는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어요. 윤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절대 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상황에서 울면 더 큰 굴욕이 될 테니까요.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윤희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조용히 눈을 내리깔며 꿋꿋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주변의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았지만 윤희는 참아냈습니다. 자신의 철학을 지키며 살아온 삶이 이렇게 조롱받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바로 그때 연회장 앞쪽 무대에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중년 남성인 사회자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참석자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지며 무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후원해 주신 분이 잠시 들러주셨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후원자라니 도대체 누가 이 행사를 후원한 걸까요? 그 순간 연회장 뒤쪽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단정한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키가 크고 품이 있는 모습이었죠. 그는 침착하게 연회장을 둘러보며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윤희의 심장이 멎을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자신의 남편 박동수였거든요. 윤희는 친구들보다도 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남편이 왜 여기에 있는 거죠? 누구야? 너무 멋지다. 영자가 다른 친구들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런 분이 후원자구나. 이미숙도 감탄하며 동수를 바라봤어요. 친구들은 모두 동수의 등장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가 윤희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동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연회장을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길이 윤희가 앉은 테이블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윤희는 그 시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 속에서 따뜻함과 사랑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윤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당황 그리고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어요. 남편이 이 행사를 후원했다는 사실을 지금에야 알게 된 것도 놀라웠지만 무엇보다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웃음 띤 얼굴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 행사의 후원자이자 늘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응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친구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저렇게 소개하는 거야? 명자가 목을 길게 빼며 동수를 바라봤어요. 사업을 크게 하나 봐. 저런 분이 후원을 하다니. 이미숙도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무대 앞에 서 있는 그 남자가 바로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조롱했던 윤희의 남편이라는 사실을요.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이 자리를 후원했다는 사실을 처음 듣고 있었거든요. 동수는 차분하게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윤희가 앉은 테이블에 머물렀지만 아직 그 누구도 그들의 관계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동수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처럼 말이죠. 윤희의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위해 이런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친구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지금까지 자신을 그토록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말이에요. 정말 멋진 분이네. 또 다른 친구가 감탄했습니다. 저런 성공한 사람이 자선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다니. 친구들의 시선은 모두 동수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윤희를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럼 후원자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연회장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동수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고마움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비록 친구들에게 상처받았지만 남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거든요. 동수가 천천히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사회자로부터 마이크를 건네받은 동수는 잠시 연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다시 한번 윤희에게 머물렀죠. 안녕하세요. 동수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어요.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친구들은 더욱 집중해서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도 좋네. 정말 성공한 사람 같아. 그들의 속삭임이 계속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가 윤희의 남편이라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이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친구들의 반응이 어떨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친구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숙과 명자는 서로 눈을 마주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후원자가 다 있네. 우리도 저런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윤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자신들이 찾고 있던 바로 그 사람이 윤희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놀랄까요? 동수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동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윤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알 것 같았거든요. 친구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동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동수에게 집중됐습니다. 그가 입을 열기를 기다리는 침묵 속에서 윤희만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동수가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윤희의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아내를 위한 작은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동수의 첫 번째 말에 연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아내를 위한 서프라이즈라니?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궁금해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누구지? 여기 있나? 그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동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윤희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 아내는 늘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동수의 목소리는 더욱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이 자선 행사를 생일 선물로 준비하면 가장 행복해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일 선물이라는 말에 윤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있었거든요. 친구들의 조롱에 상처받아 그런 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제 아내인 윤희는 저쪽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순간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윤희가 앉은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친구들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사랑하고 생일 축하해. 동수의 마지막 말과 함께 연회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어요. 친구들은 숨죽인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윤희를 조롱했던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이미숙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헌 옷 기부 코너에 대한 자신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죠. 동수는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돌려주고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동수의 눈에는 오직 윤희만 보였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오늘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그 모든 아픔을 치유해주고 있었거든요. 동수가 윤희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윤희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어요. 고생했어.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남편의 말에 윤희는 마침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때 동수가 친구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업을 여러 개 운영하느라 부부 동반 행사에는 매번 참석을 못했네요. 동수의 말에 친구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윤희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내보려 합니다. 동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저희는 후원자들과의 미팅이 있어 저쪽으로 이동해도 될까요? 친구들은 더 이상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숙의 얼굴은 창백해져서 마치 피가 빠진 것 같았어요. 자신이 던진 헌 옷 기부 코너 발언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뒤늦게 깨달았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평소 자랑하던 금목걸이와 시계가 갑자기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며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목소리 높여 자랑하던 것들이 모두 무색해져 버렸거든요. 미안해. 이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윤희는 이미 듣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작지만 단단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가자. 그 미소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평온함과 당당함이 가득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윤희의 모습은 마치 진주처럼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윤희는 고개를 들고 연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는 모습이었죠. 단정한 네이비 원피스가 이렇게 우아하고 품격 있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값비싼 옷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품성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그 순간 윤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분은 화려한 옷이나 비싼 보석이 아니라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말이죠. 오늘의 상처는 오히려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이었습니다. 동수와 윤희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연회장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는 진정한 사랑과 배려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아름다운 찬사였어요. 이미숙은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절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친구들은 윤희가 떠난 자리에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깊은 반성과 후회가 자리 잡았거든요.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무엇인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경험이 있거나 반대로 윤희처럼 오해받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부자의 기준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와 생각을 들려주세요.